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법상 겸용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겸용사업자란 하나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플러스 면세사업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그래서 결국엔 동시에 그런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겸용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오프라인 업체 중에는 이제 마트나 슈퍼 그리고 이제 편의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 영상에서도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재화나 그 물품들 뭐가 있다 말씀드렸죠? 그 뭐 생활용품 같은 게 있다고 했고, 뭐 우유나 미가공식용품 이런 것들이 이제 면세 재화들인데, 마트가 보통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농산물도 팔고 이런 뭐 미가공 뭐 정육식품, 그 이외에도 다른 것들 과자나 뭐 이런 뭐 음료수 이런 것들 또 과세 제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그런 업종들 마트나 슈퍼 그 편의점들이 해당을 하는 건데요. 요새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아진 게, 온라인 쇼핑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어서 겸용사업자의 그 범위가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병원, 성형외과 같은 것도 겸용사업자의 하나인데요. 원래는 병원은 의료 용역에 해당해서 면세사업자가 맞으세요. 근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과세 제하로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붙게 되는 거고, 그래서 성형외과가 대표적인 또 겸용사업자의 종류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겸용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내가 그럼 뭐 부가가치세 뭐 일반 과세자야 아니면 뭐 면세사업자야, 내가 신고는 뭐 어떻게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 거야? 3번 해야 되는 거면 이렇게 막 혼란이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업자 등록증을 냈을 때요, 반드시 이제 그 겸용사업자라고 명시를 하고 내셔야 되는데요. 겸용사업자로 얘기를 하셔야지만 우리가 의무를 하나로 통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 경우 1년에 2번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3쪽에 보면 굉장히 조그맣게 면세 수익 금액에 대해서도 매번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거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겸용사업자는 면세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만 운영하시는 분들만 사업자 현황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시게 되는 거고, 이제 겸용사업자는 그냥 부가세 신고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왜 이게 헷갈리는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구분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뭐 우유도 팔고 그런 생활용품도 팔고 그리고 과세제와 다른 것들도 막 같이 다 팔아요. 막 정말 자파를 다 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건 그 여러 가지를 팔려고 할 때는 사업장 하나를 쓰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나 뭐 통신비라던가 구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쓰는 그냥 일반적인 그 사업장에서 쓰는 다른 비용들, 뭐 촬영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공통 매입 세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통 매입 세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 과세자는 그런 거 구분 없이 전부 다 이제 공제를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면세 사업이 껴있다 그러면 면세 사업만큼은 불공제에 해당하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산을 할 때는 내가 공통 매입세, 뭐 임대료랑 뭐 이런 뭐 통신비, 뭐 촬영, 뭐 소품이나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거기에 쓰는 비용이 한 달에 300이 된다. 그러면 300 중에서 과세, 면세, 수익 금액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뭐 1억은 면세고 2억은 과세 사업에 쓴다. 그럼 3억 중에 1억 정도는 불공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300 중에 3분의 1인 100만 원만큼은 불공제가 되고 200만 원만큼만 공제가 된다, 이 얘기라서 이 부분의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해서 계산하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안분해서 계산하지 않아서 나중에 정말 추징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 겸용사업자도 겸용되는 그 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이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세무서에서도 또 추징이 많이 되니까 요거를 꼭 안분해서 면세사업만큼은 불공제에 해당한다는 거를 세무서에 반드시 부가세 신고할 때 잘 계산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번거로운 공통 매입 세액을 안분하지 않는 경우는 없을까?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과세 제하를 많이 파는데 그 중에 아주 소수, 극소수 한 5% 정도만 면세 매출이 나는 거죠. 그러면 5% 미만 정도는 그냥
이제 전체 다 그냥 공제를 해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따로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통매입세액 안분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공통매입세액이 500 이상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무 다 공제해주는 게 커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500 이상만 아니라면 면세 매출이 5% 미만이면 안분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통매입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뭐 이 부분도 뭐 크게 보지 않겠다. 그래서 뭐 안분 계산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경우에는요, 재화 공급이 속하는 날의 과세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 부분도 이제 전액 공제를 해주겠다 하는 특혜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이제 안분 계산은 기본 원칙이지만 안분 계산을 피해 나가는 방법도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업자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매출 계획을 세우실 때도 좀 좋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은 무조건 과세로 썼다. 내가 너무 공제를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다면 반드시 과세랑 면세를 구분해서 이거는 과세 사업에 썼다는 거를 입증을 잘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공제가 가능하니까 그 면세에 안 썼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과세랑 면세, 예를 들어서 근데 최근에 저희가 그 거래처 중에 책을 파는 업체예요. 책을 사면 그거에 딸린 뭐 학용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책은 면세예요. 도서기 때문에 면세 제외하고, 그리고 학용품은 과세 제외입니다. 그렇게 책과 학용품을 동시에 팔 때 요거를 구분을 하냐 안 하냐에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부수 제외라고 하는 건데요. 그 부수 제외의 공급을 결정을 할 때 이제 주된 재화에 따라서 쫓아를 갈 것이냐 아니면 구분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면세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거기에 딸린 학용품의 금액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은 전체를 면세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분을 잘 하셔야지만 내가 학용품에 대한 과세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대신 반드시 그 부분은 이제 부가세 또 신고의 과세 표준에 포함된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고, 또 주된 제야가 또 과세 용역이고, 반대로 내가 학용품을 사는데 거기에 뭐 책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된 제야가 또 그 학용품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수 제야로 인해서 그거를 이제 뭐 주된 제야에 포함시켜 넣을지 말지에 대한 문제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부가세 납부 금액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두 가지 재화를 같이 파시는 경우에는 자신의 세무사와 반드시 상의해서 어떻게 결정할지를 방향성을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 자동차 구입할 때 리스, 할부, 렌탈 어떤 게 좋냐 하면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차량은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분류하는 경우의 차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9인승 이상의 뭐 카니발, 그리고 뭐 트럭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그 차량으로서 결국 이제 부가세가 공제되는 차량이 이미 일단 확실해진다면 그 이후에 이제 생각할 문제인데요. 그렇게 만약에 내가 부가세가 공제된 차량이에요. 근데 차량 부가세도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어 뭐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샀으면 300만 원 정도 부가세가 붙는다고 하면 그거를 내가 이제 뭐 과세 그리고 면세 제외에 동시에 뭐 운반용으로 쓴다던가 이러면은 당연히 그 부분은 안분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되니까 300만 원 중에서 내가 뭐 반반 이제 반은 과세에 쓰고 반은 면세 쓴다 하면은 그걸 잘 입증하시면 150만 원 정도 환급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일단 차량이 공제 대상인지 아닌지 첫 번째 확인, 그리고 그 안에서 과세 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공제를 꼭 챙겨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겸용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겸용 사업자 굉장히 요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하나의 재화를 팔기보다는 여러 재화를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세가 이제 부가세를 안 내는 만큼 당연히 환급이나 공제가 어렵다는 점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혼용해서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착오가 있으니까 저는 솔직히 만약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혼자 부가세 신고하기보다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